이번에는 중국이 한국 전통 음식으로 사랑받는 삼계탕을 중국 음식이라 우기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김치 공정을 비롯한 각종 음식 공정이 많습니다만 특별히 삼계탕을 노리고 있는 이유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삼계탕은 한국의 유명한 보양 음식이고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한국만의 음식이라고 소개받으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삼계탕집을 찾을 정도인데요. 삼계탕은 그 안에 인삼 등이 들어가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고려시대부터 인삼으로 유명한 한국에서만 가능한 음식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인삼 등이 그만큼 효능이 안 나오고 비슷한 닭 요리는 애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시도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한 장르를 가지고 나왔다는 게 의외라는 지적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네티즌들은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마자 중국 사람들의 말문을 막히는 자료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이 이슈는 아직 중국에서 공산당 관영 언론 등에서 본격적으로 김치공정같이 시작한 이슈는 아닙니다만 중국 거대 기업의 영상 플랫폼 중 하나인 텐센트 비디오와 위티비 등에서 스트림 중인 금삼사옥이라는 명나라 시대의 사극에서 나온 장면에서도 엿보입니다. 주인공들은 중국 명칭 창바이시안, 즉 백두산에서 백년삼을 캤다면서 삼계탕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엔 삼계탕이 명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에 중국의 가장 큰 검색 엔진이자 미국 증시에도 등록된 기업인 바이두에서는 삼계탕을 검색하면 삼계탕은 고대 광둥 요리이며 이것이 한국에 전파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계탕은 태양의 후예 등에서 극중 유시진 대위가 삼계탕을 끓이며 그때부터 중국에 알려졌고 유명해졌는데 이제는 삼계탕이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왜 삼계탕인가 하는 의견이 나오는데요. 이에 관해서 중국은 한국의 유명 음식만 골라서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이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치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인데 중국은 미국에도 김치를 많이 수출하며 어떻게든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계탕도 미슐랭 가이드에 등록되는 등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만들면 돈이 된다는 것이라 관련 중국 기업이 이를 부추긴다는 의견이 공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역시 세계적 음식 가이드인 미슐랭 코리아에 등록된 간장게장이나 냉면도 최근 중국 꼬리표를 붙이려고 합니다. 모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 알려지는 음식들인데 중국에서 이를 시샘에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전 세계 시장에 팔아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즉 대부분의 중국 음식 공정들이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한중 가운데 잡음이 생기면 나중에 공산당의 관영신문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삼계탕에 관해서는 한국이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확신에 가까운 의견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한국 방한시에 한국 삼계탕을 중국에 알리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리커창은 현재 시진핑 주석에 이어 명실공히 2인자로 장차 중국의 차기 주석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국 삼계탕의 비법을 중국에 수입하게 됐다라며 중국에 널리 추천하겠다고 한국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는 이런 맛있는 음식이 중국에 들어오면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중국에 애초에 없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삼계탕 공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산당의 제2인자가 한국 음식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잠잠할 것이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한국의 삼계탕은 본격적으로 중국에 수출되는 계기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중국이 미국에게조차 미국은 쇠퇴하고 중국이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 등 다른 어느 때보다 거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말을 바꿀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는 전망도 합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지속적으로 음식 공정을 실행 중입니다만 결국 자중질환에 빠져있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기간 동안 일본 여행이 매진됐다고 한국은 냄비 근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신 분들 저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추석 기간 동안 일본 관광지에서 절망과 비탄의 목소리가 속출했다는데 왜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세요? 지금 대한민국 불매운동 엄청난 단결력으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페페TV 댓글에 추석에 일본 여행 예약 매진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깜짝 놀라서 과연 이 말이 사실일까? 페페TV에서 자세하게 준비해봤습니다. 그 밖에도 닛산 자동차에 이어 혼다 자동차도 철수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고 현지 언론의 반응 등 유익한 정보로 꽉 채워봤습니다. 지금부터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 털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Information Broadcasting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올리폰 뉴스 네트워크 방송과 서일본 신문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한국인 중 70%가 일본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인 관광객이 전체 관광객의 절반에 육박했던 규슈의 경우 한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온천지인 규슈 지역 오이타현, 유우시의 온천거리에는 한국인 관광객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89만 1676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인은 절반을 차지했지만 올해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유우시 관계자는 올 추석에는 기대하는 만큼의 관광객이 오지 않았다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오이타현 베푸시의 스기노기 호텔은 한국인 손님의 예약이 한 건도 없다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일본 철도가 운영하는 17개 호텔의 한국인 관광객 숙박 객실 수를 보면 7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40%가 감소했고 8월은 60%가 줄었습니다. 부산에서 5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스시마섬의 경우 한국인 입국자 수는 7,613명에 불과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80%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후쿠오카와 한국으로 오가는 항공기와 고속선은 간편과 휴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쿠오카에 있는 한국 여행사 여행박사의 일본 법인층은 리먼 쇼크 같은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문제로 이렇게 손님이 줄기는 처음이라면서 지난해 추석은 40상의 한국인 관광객 패키지 투어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한 팀만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행사 거래처인 관광버스 회사에서는 앞으로 1, 2개월 안에 파산할 수 있다면서 규슈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한국에 우리의 매력을 전하는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일본을 찾는 한국인들이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 규제 도발 이후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한국인의 70% 정도가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목적지를 변경했습니다. 지방 여행지만 타격을 입는 건 아닙니다. 한국인이 매일 300~400명씩 찾던 도쿄 하라주쿠의 레드락은 이제 한국인 관광객이 하루 100명도 찾지 않는 곳이 됐습니다. 추석 기간 동안 인천공항은 어땠을까요? 올해 짧은 추석 연휴에도 국내 여행객들은 일본행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연휴가 짧으면 가까운 일본 여행의 인기가 늘어나는 기존 흐름을 깬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입니다. 15일 관계업계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일본으로 향한 여행객 수는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분위기입니다. 먼저 해외여행의 대표 관문인 인천공항 노선별 출국자 수부터 급변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11만 9,572명에 달했던 일본 출국자 수는 올해 5만 6,468명으로 50% 이상 줄었습니다. 연휴 기간을 고려한 하루 평균 여행객 수는 지난해 19,929명에서 올해 11,294명으로 43.3% 감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추석은 하루가 토요일과 겹치면서 평소보다 짧은 4일 연휴가 됐습니다. 연휴가 짧으면 통상적으로 가까운 거리의 일본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일본행 수요는 전년에 비해 급감했습니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연휴가 짧을수록 일본 여행 인기는 높아진다며 그러나 올해는 일본 여행 불매운동 여파가 지속돼 단체 여행 수요가 완전히 꺾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노선 이용률도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추석을 전후로 일본 노선을 간편하는 등 공급량 조정을 진행한 점을 감안해도 대다수의 항공사, 여행사의 예약률이 감소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행 티켓 자체를 안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약자 수는 폭락했습니다. 주요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 항공사의 추석 직전 기준 예약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30%가량 줄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이번 연휴 동안 일본 노선의 예약률이 60%에 불과했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주요 아웃바운드 여행사들의 연휴 기간 일본 여행 수요도 70%에서 80%가량 감소했습니다. 한 LCC 관계자는 후쿠오카, 도쿄와 같은 인기 노선의 평균 탑승률이 90%가 넘고 만석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며 짧은 연휴, 노선 공급량 감소 추세를 고려해도 이용률이 줄어드는 건 불매운동의 여파가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도 일본 무역 보복 조치가 본격화된 지난 7월 이후 일본 여행
여행 불매운동이 확산돼 휴가철 성수기인 8월부터 일본 국제 여객이 대폭 감소했다며 최근 일본 여행 예약률 감소 추세를 고려하며 일본 국제 여객 감소 비중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관광업계도 지난해와 다른 올해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 지역 매체인 서일본신문은 예년과 달리 올해 추석에는 한국인 관광객이 적다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한 관광국 보도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올해 한국 추석 때는 기대만큼 방문객을 거두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규슈의 외국인 관광객 중 절반가량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서도 이 분위기가 이어지자 현지에선 불매운동 장기화를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부산 후쿠오카 고속선을 운행하는 JR 규슈는 지난달 말 이번에는 장기전이 될 것 같다면서 당분간 버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추석 기간 동안에도 불매운동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랬잖아요. 일본 여행 매진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신 일본 여행 매진 기록은 일본으로 운행하는 노선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 몇 개 없는 좌석이 매진된 거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가는 사람들은 일가 친척이 있거나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 내지는 어쩔 수 없이 사업차 가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순수 관광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에 비하면 소수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사실 저도 SNS에서 일본 관광을 간 사람을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욕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페페TV의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설득시키는 게 지성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분노한 마음을 삭혀주세요. 대신 제가 좋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닛산차 철수한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렸고 대마도 피해 역시도 영상을 통해 팩트체크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혼다도 철수 위기에 놓인 소식이 있습니다. 추석 이후 판매 침체에 따른 영업사원 이탈 현상이 본격화될 경우 혼다의 영업력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우려